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2019년이에요. 2018년이 끝나고 2019년이 시작됩니다. 2019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2019년도에는 2008년 이전 차량들 가능하면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그렇게 팔지 않으면 단언컨대 내년에는 가능하면 2008년 이전 차량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오래된 차들은 아예 전부 다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오래된 차량들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번에 그 환경부나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조금 아마 내년 1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시달릴 거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솔직히 자동차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자동차가 아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과연 자동차, 오래된 차를 좋아하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봐볼게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디젤차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요. 물론 디젤차뿐만 아니라 디젤차와 같은 오래된 디젤차와 그 연식을 같이 하는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 정확히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5등급인 차량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5등급 차량은 수도권으로 진입을 못할 뿐더러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잘 아시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돼요. 근데 그 과태료 기준 근거는 어떻게 되냐? 일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라는 경보가 발령이 된답니다. 그 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 발령되는 시점 이후로 수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카메라한테 이제 척척척 찍혀가지고 과태료가 집으로 짠 하고 날라와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고요. 그러면 매번 그걸 내가 일어나서 오늘 대기가 어떨까? 내일은 대기가 어떨까? 이렇게 챙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서 보신다든가, 아니면 ARS로 자기 차량 번호 등록을 해놓으면 문자가 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으니까 차를 운행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매번 허가를 맡아야 돼요. 문자로. 그렇구나. 그래서 2008년 이하 차량들은 앞으로는 이제 허가를 받고 아침마다 문자가 오는 걸 보고, 괜찮구나. 아니면 문자가 안 오면, 몇 시에 문자가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문자가 오는 걸 기다리고, 차를 그날 끌고 나갈지, 끌고 나가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관련 법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노후 경유차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만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요, 가솔린 차량도 충분히 5등급이 나올 수 있고요, LPG 차량도 충분히 5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부에 들어가서 직접 차량 번호를 넣어봐야 자기 차량이 5등급인지 5등급이 아닌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자기 차량이 5등급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면 또 연락을 하셔서, 여기 제가 띄워놓을 거예요. 연락을 하셔서 자기 차량 번호를 거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런 비상조치가 발효가 될 경우에는 바로 문자로 오늘은 비상조치 발효가 됩니다.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라고 문자가 올 거고, 만약에 그날 주행 중에 만약에 문자가 왔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그 차를 집에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근처 주차장에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캠핑을 갔다, 아니면 지방에 출장을 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를 놓고 오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룻밤 캠핑을 1박 2일 갔는데 2박 3일간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출장을 1박 2일 갔는데 2박 3일간 머물러야 된다거나, 요런 약간 웃지 못할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요런 것도 미리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과연 단속을 제대로 할 거냐 못할 거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 보면 도로 위에 이렇게 경유차, 노후 경유차 무슨 단속 카메라 이렇게 써져 있는 표시판들을 좀 봤을 거예요. 현재 전국적으로 5등급의 등급을 레벨을 받을 수 있는 디젤차나 가스차나
가솔린 차량이 한 260만 대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이번 내년 2월 15일 이후로 시행되는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1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아마 100만 대 정도면 만약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딱 되는 순간 그 카메라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대 중에 모르겠어요. 몇 프로 정도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100만 대 중에 1%만 걸려도 일단 만 대입니다. 그 만 대 곱하기 10만 원만 해도 계산이 안 돼요. 이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고 그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2008년 이하에 노후된 가솔린차, LPG차, 디젤차들은 바로 열받아가지고 시민들이 불을 지를 수도 있고요. 바로 폐차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이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중고차 가격은 바로 똥 가격이 될 거고, 특히 이제 굉장히 힘들고 생계형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이제 서민분들의 아마 허리띠가 좀 더 많이 졸라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뭐 그렇게 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뭐 이거 어차피 추측이고 예상이지만 만약에 요런 사태가 벌어져서 정부기관에서 이거 뭐 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야, 헤이월드 영상이 이게 맞나 보다. 야, 헤이월드가 신기가 좀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유예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좀 더 약간 유연하게 부드럽게 적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우리 같은 서민들은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정부한테 삥을 뜯깁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오래된 차, 2008년 이전 차를 탄다라는 그 제명 하나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뤄볼 거는, 과연 그럼 미세먼지 주범이 우리 오래된 자동차가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냐? 그렇게 보면 이미 선진국은 10년 이내의 차는 무조건 폐차를 하세요 라고 해서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가게 되면 2010년, 그러니까 10년 이내 이후의 차량들은 아예 볼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 가더라도 지금까지 아직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미세먼지가 저희 오래된 차가 아닌 뭐 다른 거에 있지 않을까. 물론 고등어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고등어한테는 죄가 없고, 제가 보기엔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쪽을 한번 유출을 해보자고요. 영상 한번 봐보고요. 지금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차량 번호를 여기다 딱 넣어봐가지고 이게 만약 5등급입니다. 딱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국에 250만 대 중에 일단 선택된 1인이고요. 1인은 아니지, 선택된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자기가 수도권에 산다. 그럼 수도권에 있는 5등급 차량인 100만 대 중에 이제 자기 차 한 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홈페이지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환경부라고 있어요. 환경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는 뭐 이미션 grade.mica.or.kr이고요. 뒤에 샵이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들어가서 자기 차량 번호, 저희 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4대입니다. 4대 중에 2대가 이제 5등급 차량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수도권에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항시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이제 돌아다니다가도 혹시 갑자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쫙 돼버리면 그때는 바로 근처 주차장에 세우고 바로 조기 퇴근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구 같은 거 실으러 이제 용달하시는 분이 가시다가 만약에 발령이 됐다. 그러면 그 가구는 다음날 배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가구가 있는 그 차가 주차돼 있는 주차장까지 오셔서 이제 가구를 가져가야 되는, 아니면 다른 5등급 이상 차들, 좀 2010년 이상 차들, 그런 차들이 와서 이제 차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회를 해보면 차량 번호 이렇게 넣어보면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 차량입니다라고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돼버리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항시 아까 그 ARS 번호 일단 거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상관없는데, 해놓지 않게 되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신문이나 텔레비나 네이버 같은 데를 보면서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 그 주의보나 경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요거를 계속 촉각을 세우시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수도권 안에 100만 대 중에 한 대가 들어있다라고
경우에 말이죠. 물론 지방차들도 250만 대 들어가 있는 지방차 역시도 수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자기가 한번 찾아보게 되고 그 관련 앱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딱 나왔다.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라고 딱 나오게 되면 그날은 이제 뭐 미세먼지 그 경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귀를 하루 종일 쫑긋 기울이면서 뭐 문자가 오는지 아니면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시시각각, 왜냐면 그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경보가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저녁에 날 수도 있고요, 낮에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가 카메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서 뭐 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카메라는 24시간 일을 해요. 물론 저녁에 찍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을 확인하셨으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1등급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오고, 그러면 뭐 쭉 읽어보세요.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라고 보면 2019년 2월 15일부터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이제 수도권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여기서 이 5등급 차량은 노후 디젤차만이 아닙니다. LPG 차나 가솔린 차량도 충분히 5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운행 제한 단속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이 단속하는 곳이 없습니다. CCTV로 이제 각국 인접 도로, 그 수도권에 진입하는 도로나 수도권 내에서도 여기저기 막 산재해 있고 퍼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맵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피해 다니시지 않는 한 이제 무조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등급제 위반했을 때 벌칙은 무엇인가요? 이제 1일날 하루에 한 번 딱 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날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이제 계속 돌아다녀도 뭐 계속 중복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이왕 오늘 걸려서 망가진 거 그냥 계속 타고 다니자, 이런 심보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령은 언제 하나요? 이제 발령 기준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발령 기준을 머릿속에 꿰차고 있거나 아니면 ARS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일 아침 이제 신문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앱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대기 오염이나 환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겠죠.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에요. 노후 디젤 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등급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 자료 조사하려고 신문이나 이런 데를 막 뒤졌거든요. 근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2.5톤 이상이다, 뭐 이하다, 뭐다, 뭐 노후 디젤 차다, 뭐 경유차다, 뭐 LPG다, 가솔린이다, 얘기가 많은데 그냥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수입차도 나오는데 수입차도 당연히 국산차랑 같아요. 차량 번호 넣어보면 나올 겁니다. 재밌는 팁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보면 후드 있잖아요. 본네트 후드 안에 보면 배출가스 관련 표시판이 있어요. 거기 표시판에 보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부에 보면 기후 대기에 대한 환경 정책이 나옵니다. 환경 정책에 보면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이 2018년 11월 8일부로 이렇게 공표가 됐어요. 공표가 돼서 이걸 딱 눌러보게 되면 이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총력 대응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실질적으로 저감을 한다. 목표는 뭐 2020년도에 뭐 엄청 깨끗하게 만든다. 이게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유럽보다 더 높은 기준이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 앞으로 이제 경유차는 미운털 박힌 겁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 경유차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타실 분들도 조금 조심하세요. 물론 요즘에 유로 6가 나와서 좀 낫긴 한데 어쨌든 경유차 전부 다 싸잡아서 막 갖다 때려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고농도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전국에 269만 대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매겨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운행도 못하는 차 여러분들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럼 팔아야 되고, 그걸 이제 팔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고, 요거 뭐 당장 내년부터 효과가 올 수도 있고요. 후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도 뭐 효과가 이런 후광 효과가 올 수도 있어요. 사이트예요.
에스널 스쿨 사이트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외국인이 만든 사이트고 뭐 현재 일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 만들었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이 안 부는데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바람이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제 쫙 불어오고 있어요.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국의 공장들이 많을 거고 그 공장들의 어떤 피해는 여러분들이 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아실 거고요. 요 나라 여기 차지하는 요 나라에서 이제 바람들이 요렇게 불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는 쪽은 이쪽 수도권 쪽이겠죠. 수도권으로 해서 서해안 쪽으로 쫙 이렇게 바람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오염이 발생을 하면 저희도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저희가 만약에 오염이 많이 발생을 해도 일본으로 가진 않습니다. 일본으로 가진 않아요.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방구 많이 껴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구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만약에 방구를 많이 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왜? 이렇게 흘러오니까.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중국이 아니라 여기 C 국가에서 이렇게 방구를 빵빵 끼면 쭈루룩 바람을 타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쭉 해서 한국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 국가에다가 너 방구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방귀 낀 놈이 이제 성을 내겠죠. 방구 안 꼈다고. 이건 방구는 우리가 낀 게 아니라 니네가 자체적으로 무슨 고등어를 굽는다. 그 고등어를 굽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그런 거지. 이건 방구 냄새가 아니다. 라고 우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이렇게 쭉 하시면 이제 지구가 나오고요. 지구의 대기 순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요 지금 녹색의 강도는 이 바람의 세기의 강도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바람은 해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경향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중학교 지리인가?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공부를 좀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지리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지금 방구 낀 놈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이거 에어 퀄리티라고 해서 여기 뭐 EPI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 세계 어떤 대기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리포트가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뭐 호주, 그리고 미국, 캐나다, 그린랜드 이런 데들은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나라들 있잖아요. 요런 나라들. 요 방구 낀 나라, C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지저분합니다. 요 지저분한 나라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은 깨끗해요. 한국 깨끗해. 근데 이게 얘네들이 세니까 정부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못 하니까 결국 누굴 두드러 잡냐? 우리를 두드러 잡는 거예요. 그냥 오래된 차 타는 놈, 네가 범인이었구나. 네가 범인이었어. 너를 잡아야 돼, 너를 잡아. 당장 저놈을 잡아 가두거라. 라고 해서 저놈을 잡아 가두면 방구 냄새가 안 날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리포트 이런 걸 보면 한국은 대기가 굉장히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나오는데 왜 실제로는 엄청 지저분하냐? 공기가 개판이냐? 그리고 뭐 리포트에 보면 전 세계 180국가 중에 뭐 160 몇이 이렇게 나쁘게 나오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딱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 방귀 낀 나라, C로 시작되는 그 나라에서 결국은 그 나라의 영향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굳이 이 친구가 한국에 그럼 내가 보기엔 한국에만 차가 있는 게 아니죠. 일본에도 차가 있고, 미국에도 차가 있고, 호주에도 차가 있고, 심지어 그 후진국은 더 심해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가면 매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 환경이 그렇게 낮게끔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구의 밀집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좀 제가 준비를 요것 때문에 좀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앞으로 향후 그러면 이제 뭐 정부 정책이 이러니 저희는 이제 일단 찍힌 거예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이제 오래된 차 매니아, 올드카 매니아들은 이제 완전 찍혔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아야 되고, 팔지 않으면 이제 나들이용으로 타고 다닌다거나 이제 매번 이제 문자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을게요. 제가 또 뭐 중고차 가격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랬다가는 야, 뭐 차파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내년도에 새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내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멋지고 보람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월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